울음요. 울음, crying. 지금 울린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왜 울리냐고 생각을 하냐. 왜 애를 울려요? 왜 애를 울려요? 저는 이거 자체가 한 번쯤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인식이, 그러니까 왜 애를 울리냐고요. 그러니까 울음에는, 여러분들 울음에는요, 아기는 울음으로만 표현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울음이에요. 그럼 울음을, 애가 울었어요. 그럼 당연히 울죠. 책에서도 보면은요, 아이가 우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기 보시면은 cry reflex라고 나와요. 자연적인 그냥 조건 반사, 막 무조건적인 그냥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cry reflex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Nature's brilliant solution이다. 우는 거는. 왜냐면 아기가,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아이가 울어요. 근데 울지 않고 웃으면서 헬프를 요청하거나 아이가 웃음으로써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웃으면은 우리가 얘의 그 서바이벌에 좀 먹히지가 않으니까 아이가 당연히 울음으로써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왜 그렇게 되냐면 first crying is easier than laughing.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더 쉽고, 이게 it takes less coordination because it's one continuous sound made with each breath. Laughter, on the other hand, is a series of rapid short sounds. 이게 더 힘들대요. 웃는 것보다. 웃는 게 더 힘들대요. 우는 것보다. 그리고 crying is crucial for a baby minute to minute survival from his first day of life. 이게 태어날 때부터 울잖아요, 애가. 이건 그냥 서바이벌 하기 위한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배고파요 이런 걸 그냥 엿듣는, accidentally 엿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혼잣말 하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엄마가 됐을 때 잠깐만 낑해도 막 달려가고 0.1초 만에 쏘머지기가 탑재가 되니까 그거 자체가 처음 해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물론 저도 정말 오류를 많이 범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리스폰들을 하실 때는 우리가 정말 엄청 똑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들 지금 엄마가 되고서 잠을 완전히 빼앗겼죠. 수면 부족한 상태죠. 처음 해보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항상 Y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울지? 지금의 울음이 뭔지 이거 먼저 파악을 하고 액션이 들어가야지. 무작정 그냥 낑하고 우는데 젖물리거나 그냥 안아달라는 울음이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울었을 때 무조건 그냥 안아서 막 휙 총알같이 달려가서 안았거나 저주를 입에 물렸거나 등등등의 액션을 취하고 계시다면, 아기가 울었다는 거는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울었는지를. 그럼 왜 울었는지를 알려면은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이 맥락을 알려면은 하루에 그 먹놀잠, 이 먹놀잠의 순서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아이의 일과를 관찰을 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면 지금 애가 울었을 때 왜 울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울었는지 그거를 파악이 되면은 그거에 맞는 반응을 해주셔야지. 지금 애를 왜 울려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자려고 하는 타이밍에 운다면 그때 여러분이 젖을 물리거나 바로 총알같이 안아주는 것이, 이게 애를 안 울리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 애가, 내가 아이에게 눕자면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는 것을 정말 디데이 원부터 울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저를 믿으시고 여러 가지 진짜 전문 서적을 믿어보세요. 디데이 원부터 만약에 그냥 눕자면관을 쓰셨다면 특별히 울 일이 없어요, 정말로. 4개월 때 애가 인지가 발달을 하면서 아이의 리프, 보약 시기, 그리고 아이의 신체적인 발전 시기, 그리고 아이의 스킬이 하나씩 터득될 때 돌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럴 때 당연히 조금의 울음이 더 발생할 수는 있고, 이때 한 번씩 더 일관성 있게 알려줘야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울 일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울었을 때 잠을 자기 위한 울음이라는, 지금 자야 되는 상황, 내가 줄 수 있는 건 잠 선물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게 지금 파악이 됐다라면, 지금 애가 울 때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거나 바로 안아줘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를 오히려 울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념관을 젖을 물리는 것, 안아 재우는 것으로 가겠다라고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 그것은 본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설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그냥 임기응변으로 애가 우니까 지금 젖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거나,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첫째 때의 저처럼 누워서 그냥 젖을 물리니까 애는 울진 않고 그냥 난 1시간 정도 누워서 젖을 물리니까 자더라, 뭐 이런 임기응변식의 방침으로 그냥 간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눕 외에 자명관을 쓰고 계시다면은, 4개월이 지났다면, 5개월이 지났다면 그 방법은 아이를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상 아이를 깨우는 방법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4개월이 되면 어른의 잠 단계와 똑같이 깊은 잠이 생기고 얕은 잠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얕은 잠의 단계에서 아이가 깰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 깼을 때 아이가 처음 잠든 그 자명관 있죠? 그것이 당연히 그 컨디션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지 아이가 다시 잠들죠. 아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처음에 잠들었을 때 엄마가 같이 완전 찰떡같이 눕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안아서 재웠다면 얕은 잠의 단계에서 당연히 그 똑같은 컨디션 유지가 돼야지 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요. 사이렌이란 뭐냐? 아이가 막 우는 걸 말하는데, 난 이게 이상사태. 왜냐면 내가 처음에 잠들 때 그 컨디션과 다르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재웠다고 하지만 얕은 잠의 단계에서 아이는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깨우는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 서적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스스로 잠들었다면, 누워서 잠들었다면 얕은 잠의 단계에서 살짝 깼을 때도 똑같은 동일한 컨디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르르 다시 잠들고 이것이 쭉 자면서 꿀잠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울리느냐? 누가 울리래요? 왜 울리냐고요? 아니, 아기가 잠들려고 하는 것이 아이의 울음이 파악이 됐다면, 울음 파악하기 전 단계 챕터 똑개 1탄 굉장히 세밀하게 써져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울음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울었는지를. 그 울음에 맞게 반응을 해주셔야지. 왜 항상 똑같이 안기 이걸로 반응을 하면서, 아기가 우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 되게 쉬워요.